쌍디는 자신이 희생하여 시라우시를 포함한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하였고 징베에게 시라우시를 맡겨둔 이후 최후의 담배를 핀 뒤 유유히 경각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해군 코트를 벗어던진 뒤 순식간에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근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쌍디는 해군들을 바라보며 어이 해군들 최후의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해군으로 위장한 건가? 저놈은 나와 갈링성이 맞겠다. 너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쫓아라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가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신인수의 매적단 역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를 제외한 어인섬의 모든 인간들이 해군으로부터 무사히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아의 방주가 확실히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가고자 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노아의 방주를 추적하는 해군들 여럿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쌍디를 추적해온 오로성 피터가 나타났고 피터는 쌍디를 바라보며 하찮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군. 이 녀석 정도의 실력이라면 홀로 도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신사는 숙녀가 힘들 때 떠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배기를 통해 이미 노아의 방주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우선은 쌍디만이라도 생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터는 쌍디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갈린과 이오를 제외한 인물들이 전투에 참전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희생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후지토라에게 이쇼 해군들을 이끌고 철수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는 쌍디가 비록 적이지만 무언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지토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결국 후지토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터의 명령에 따라 해군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갈링, 이오, 나와 함께 저 녀석을 생포한다. 가급적 목숨을 끊지는 마라. 저 녀석은 밀지모자의 땅의 실질적인 3인자.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놈이다. 라고 말했고 갈링과 이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일제히 쌍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폐양색 필기와 참격을 일제히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천하올식을 사용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필기와 폐양색 필기를 동시에 두른 뒤 권폐충돌 잠수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신요와 최후의 요리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진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와 갈링 이오의 충돌로 인하여 어인섬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기 시작하였고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어인섬은 황무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담 셜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를 지켜보며 밀짚모자가 어인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란 게 이런 것인가. 밀짚모자의 땅에 동료가 어인섬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직관적인 해석. 사실 그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 나의 예언이 처음으로 빗나갔지만 오히려 감사한다. 난 저 남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르코와 징비 역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쌍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역시 한때는 쌍디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쌍디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쌍디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쌍디가 갈린과 이오의 공격을 동시에 막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쌍디 역시 충격을 받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그 순간 백호의 형태로 변한 피터가 쌍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물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냈고 피터는 쌍디가 상처를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자신의 이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다시 한번 쌍디의 오른발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쌍디는 곧바로 왼발을 사용하여 피터의 안면을 타격하며 역습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오가 다가와 쌍디를 붙잡았고 갈링이 월야참을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피터로부터 허용한 데미지가 중첩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워머로 형태를 전환시킨 뒤 맹렬한 행진을 사용하여 그대로 쌍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쌍디는 결국 온 힘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왔고 쌍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피터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경이로운 정신력이군. 연이은 대결로 인해 사실상 죽음이 드리운 상태일 텐데 아직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곧바로 갈린과 이오에게 쌍디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쌍디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우선은 해수면 위로 복귀하며 이 상황을 타오 오로성들에게 알리려 하였고, 곧바로 특수한 잠수함을 탄 채 지상으로 복귀합니다. 피터는 곧바로 지상으로 복귀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터는 워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워큐리는 현재 알라바스타에서 혈투를 벌이는 중, 그건 그렇고 피터, 포세이돈은 확보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쉽게도 포세이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3인자 검은다리 쌍디를 체포했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검은다리라도 붙잡았으니 다행이로군. 그 녀석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세기에 공표하는 게 어떠한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큰 동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전세기에 세계정부의 승전보를 알린다면 분명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테지 라고 말하며 쌍디의 패배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렇다면 얼추 전쟁이 끝이 보이는군. 워큐리가 비비를 확보한다면 비로소 밀짚모자 일당과의 최종전이 도래할 테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우선은 쌍디를 생포한 채 성지 마리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이 소식을 언론에 뿌렸고, 언론은 서로 앞다투며 이 소식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알라바스타에 거의 다 도착해갈 무렵 우소본 쌍디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소본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 루피, 쌍디가 패배했다고 하네. 거기다가 현재 세계정부에 붙잡힌 채 임펠다운의 수감, 조만간 공개 처형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우솝, 그런 장난은 치지마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솝은 진지한 표정을 보이며 신문을 건넸고, 루피 역시 신문이 가짜이기만을 바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조로와 로빈, 프랑키 역시 이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이 멍청한 새끼, 나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로 약속해놓군 이라고 소리치며 조로조차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빈과 프랑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세기의 쌍디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정부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정부가 비비를 납치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였으나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나 알라바스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콩과 워큐리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계속하여 나타났고, 결국 빨간머리 해적단 역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워큐리를 상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만전의 자신일지라도 워큐리에게 승산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친 몸으로 워큐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냉정하게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도주하는 것을 택하며 훗날을 도모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며 남자는 반드시 나설 때가 있다는 로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목숨을 건 듯한 각오를 보이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군. 빨간머리, 분명 세상을 움직일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네 아비인 갈링처럼 세계정부의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나는 자유를 좇는다고. 워큐리, 내가 그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 로저 선장님조차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루피라면 다르다.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세계정부, 너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의 입장에선 사왕이니 해적왕이니 별 위협이 되지 않았겠지. 어차피 카미테키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고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니,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단합시킬 능력도 없거니와 고대변기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다르다.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며 카미테키의 힘조차 다룰 수 있지.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고 고대변기 또한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세계정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래, 분명 그 사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조이보이조차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 밀짚모자의 송이 역시 다를 것은 없지. 또한 와노쿠니에서 고대변기 플루톤을 회수했다. 아쉽게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진 않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며 플루톤을 빼앗긴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군, 신의 비주를 가진 너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였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평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과 패기가 만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졌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